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죠. 행복이란 과연 뭘까? 오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과연 행복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일까요? 흥미롭게도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행복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거든요. 그 변화의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시대별로 행복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돈과 행복의 관계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행복한 삶이라는 이 목표가 시대에 따라 과연 어떻게 그 모습을 바꿔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복의 기준은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어요. 선사시대에는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겠죠.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와서는 이성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걸 행복으로 봤고,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중세시대에는 신앙을 통해 구원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대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핵심 조건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서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대한 철학자들은 과연 행복을 뭐라고 봤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펼쳐집니다. 여기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있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덕을 실천하는 좋은 삶,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온한 마음 상태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칸트라는 철학자가 등장해서 이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칸트는 말했죠. 인생의 목표는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서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행복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획득해야 할 자격이라는 거죠. 정말 생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자, 서양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제 동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양의 지혜는 행복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았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동양 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저마다 달랐던 거죠. 유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찾았고, 도교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데서, 그리고 불교는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을 잠재우는 것에서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을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기술과 제도를 개선해서 백성들의 실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서 행복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로의 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토대를 쌓으려면 크게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환경, 둘째는 먹고 사는 걱정 없는 경제적 안정, 셋째는 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실천, 바로 이 4가지죠. 특히 이 중에서 안정된 환경의 중요성은 정말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라는 책을 보면 살만한 곳을 잡는 일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딱 명시해 놨거든요. 이처럼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상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들, 특히 경제적 안정을 갖추면 우린 자동으로 더 행복해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소득은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행복도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교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가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멋진 삶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시대에는 오히려 돈이 많아지는 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행복감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의 깊은 지혜부터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돈과 행복의 묘묘한 관계까지 행복을 둘러싼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청사진에는 과연 어떤 것들로 채워지게 될까요?